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리튬 다음 2주식 앞으로 10년 100배 커집니다. 지금부터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앞으로 리튬 후속주로 어떤 종목이 100배 이상 성장할지 오늘 꼭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3,600명이고 지금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고요. 로봇부터 자율주행, UAM 관련주부터 시장 전망까지 모두 직접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얻어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리튬 다음 2주식 앞으로 10년 100배 커집니다. 지금부터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11월이 됐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시작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FMC입니다. FMC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해서 약 한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금리는 아마 0.75%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가 11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만약 0.75% 이상이 나온다면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고 0.75% 수준이라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1월 8일에 있는 중간 선거입니다. 이제 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지 아니면 공화당이 이길지 이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 내입니다.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FOMC 그다음에 중간 선거 이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리튬 다음 이 주식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00배 성장합니다. 과감하게 지금부터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리튬 다음 주식으로 10년 동안 100배 성장할지 오늘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한다면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 따라 아우도 간다. 2차 전지 대형주들 또는 대장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주도 동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 2차 전지 장비주가 강세입니다.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급등을 하고 2차 전지 장비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주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아 주가 상승 여력이 높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관련주들은 이미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뒤따라서 2차 전지를 만드는 이 장비 관련된 기업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라든가 상승이 좀 이어지더라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PNT, 하나기술, TSI, 대보마그네틱, 이노메트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뽑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PNT는 5.23% 오른 45,350원에 거래를 마쳤고 TSI, 대보마그네틱,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장비주는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체에 비해서 더디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결국에는 소재거든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아까 얘기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인데 장비 투자 발주가 연기되고 매출도 기대만큼 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비주가 안 올라갔던 이유가. 하지만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면서 장비 투자도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주의 소재 업체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사 투자 확대가 수주로 이어지는 산업 특성상 아마 재평가돼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장비주의 신규 수주와 매출이 동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셀 업체들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SK온은 올해부터 100개 이상의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와 미국 테네시주 공장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PNT, TSI, 하나기술, 이노메트리, 대보마그네틱 등등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그냥 예상치가 나온 수준이고 사실상 예상 실적 대비 2차전지 장비주의 이 PER은 10배 이상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는 너무 높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부진하지만 2차전지 장비주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차전지가 상당히 강세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정말 강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 특히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이 급등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따라서 뭐가 움직이냐면은 지금 장비주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장비주를 사라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장비주를 사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리튬이라든가 소재가 제일 많이 올라간다 했을 때 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 또는 리튬에 관련해서 계속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해 보면은 일단 최근 테슬라가 이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 원자재 큰손 글렌코어 지분 인수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원자재 확보를 위해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광산업체 겸 원자재 거래 회사인 글렌코어의 지분 인수를 논의했다고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해 글렌코어 지분 10에서 20%를 매입하는 예비 논의에 착수했다라고 전했고요. 게리 네이글 글렌코어 CEO가 올 3월 실적 설명회를 위해 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머스크와 인수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는 아직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 그 당시에는 사실상 뭐 이 원자재 소재라든가 상당히 중요성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죠. 당시 합의 불발은 글렌코어의 광범위한 탄광 사업이 전기차 사업인 이 테슬라의 환경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결론만 얘기하자면. 콩고, 호주, 캐나다 등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글렌코어는 전 세계에서 코발트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BMW, GM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2019년 글렌코어가 콩고 광산에서 생산하는 6,000톤 규모의 코발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계속 협력 관계는 구축해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 공장과 베를린 공장에도 투입을 해온 상태였고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기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글렌코어가 우리한테 중심이다,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 트위터를 통해 리튬 가격이 2021년 초 대비해서 8배나 상승했다. 리튬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테슬라가 실제로 채굴 대련 사업에 직접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머스크가 광산업체나 원자재 거래 회사에 실제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지만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하고 완성차 업체 간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제는 글렌코어를 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텍사스 주정부의 서류를 통해 리튬 정제 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정부 승인을 받았고 아마 2년 내 가동 목표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테슬라는 여전히 리튬이라든가 소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테슬라도 지금 여전히 지금 이 2차 전지 전기차 소재가 부족하다. 직접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글렌코어에 지금 이 지분 투자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올라가면은 리튬 관련주가 계속 뛰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리튬 소재값 급등의 원인과 영향입니다. 근데 왜 꼭 중국 거야 되나요? 중국이 리튬의 거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는 거고 중국에서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리튬 흐름을 봐야 우리가 리튬의 전망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리튬 소재 중국 내 가격이 9월 중하순 톤당 50만 위안 돌파한 이후에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 50만 위안을 발표를 했고 29일 51만 위안 쭉쭉쭉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고요. 수산화 리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바닥에서부터 끝없이 상승이 나오더니 4만 지금 이 위안이었던 이 리튬이 지금은 53만, 52만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뭐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죠. 근데 왜 이유가 뭐냐? 원인부터 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전기차 호황으로 수요가 폭증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그러니까 원래 10개 정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원래 수요는 3개였어. 근데 갑자기 3개에서 15개로 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서 부족해졌다.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수요 공급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튬 소재값 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있다. 전기차 시장 호황으로 차량용 배터리 생산에 가속도가 붙으며 리튬 소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 9월 누계 기준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1%,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2년 전인 2020년 전체 판매량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봐도 판매량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따라 차량용 배터리 생산량 오름세도 가팔라지고 있고 중국 차량용 배터리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6%, 372기가와트시가 나타났고요. 탄소 중립 가속화에 따라서 전기차를 더 많이 타게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량용 전기차 배터리 생산 동향을 보시면 말도 안 되게 기가와트시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최저가 83기가와트시였는데 이 83에서 얼마까지? 372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갔다. 거의 4배에서 뭐 길게 보자면은 뭐 4.5배까지 성장을 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 리튬 정광 경매 낙찰가 연달아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국제 리튬 정광 가격 급등을 중국 내 리튬 소재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리튬 광산 업체인 필바라 미네랄 이 리튬 정광 경매에서 리튬 가격이 7,100달러 정고점을 재차 갱신하는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8일 기준 중국 내 리튬 정광 가격은 5,350달러 달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0일 전인 10월 8일 대비 톤당 50달러가 올랐고 중국의 리튬 산업 연구기관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머커는 5월부터 3개월간 36만 위안 수준을 유지해온 리튬 소재 가격이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 경매 낙찰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격이 올라갔다라 얘기하는 거고 기타 원인은 전력난입니다. 전력난이 중국 리튬 소재값 급등의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잘 못 돌아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원인 첫 번째는 그냥 수요가 늘어났다. 두 번째는 경매가가 올라갔다. 세 번째는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공급난으로 원자재 조달의 차질이 빚어지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일부 배터리 기업은 연말까지 신규 수주를 중단키로 했다라고 하면서 좀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뭐예요? 그만큼 이 완성차, 자동차의 가격도 올라가야겠죠.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9월 탄산리튬 중국 내 가격이 50만 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신에너지차 업계 가격 인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리튬 소재값 급등에 따라 생산 원가 부담 가중으로 중국의 신에너지차 제조사들은 여러 차례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BYD, 샤오펑, 신흥메이커, 중국 메이저 로컬 메이커, 합자와 외자 기업까지 모두 가격 인상 행렬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결국에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신에너지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앞으로 계속 올라갈까? 어떻게 될까? 이 전망과 시사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 내 리튬 소재값 급등세가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뭐라 그랬죠? 멈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다 만다는 소리죠. 이게 솔직히 끝도 없을 것 같거든요, 상승이. 근데 지금 이 전망으로 보이는 것은 조만간 멈춘다. 왜? 최근 2년간 지속되는 리튬 소재값 급등세는 단기적 수급 불균형의 결과다. 그러니까 뭐 전력난도 겹치고 수요도 겹치고 이거저 겹쳐가지고 최악의 결과를 만든 거지. 그 정도는 아니다. 왜? 리튬광 채굴량 확대, 주요 업체 생산 라인 증설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 기업은 장기적 공급 계획을 채워가기 때문에 실제로 높은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는 기업은 극소수다.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결론은 뭐다? 리튬 가격이 아마 올해 조금 강한 거지. 내년쯤 되면은 해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최악의 악이 겹치다 보니 충분히 리튬 가격이 너무 뛰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사실상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리튬 관련주를 지금 찍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리튬 관련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고점 부근이지 않나.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 리튬 다음으로 볼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거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다음은 뭘까? 뉴 삼성에 쏠린 눈입니다.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되면서 선임이 되면 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는 부회장이 아니라 회장의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조만간 이병철, 이건희 선대 회장이 버금갈 뉴 삼성 키워드를 내놓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를 언급한 만큼이나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신성장 동력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선대 회장들의 반도체 스마트폰 등으로 삼성을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끌어올린 신화를 창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또 앞으로 뭔가 임팩트 있는 이 발표라든가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1987년 2대 회장에 오른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위상을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만들었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어떻게 보면 명언을 남기고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쭉 보시면 과감한 도전과 승부로 요약되는 선대 회장의 리더십을 계승하게 된 이재용 회장은 조만간 어떤 발표를 할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추락으로 약 30% 이상 감소한 부분이었지만 4분기까지도 아마 심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이냐라는 이 지금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회장은 글로벌 그룹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유삼성 비전을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 좀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5세대 10나노급 디램 양산 1.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개발 2030년 첨단 V낸드 개발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반도체 이 선도에 대한 기대감 발표를 했고요. 역시나 5G를 이은 6G까지도 선제 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배터리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성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삼성 SDI는 경기 수원 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성과 글로벌 투자 수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죠. 뭐다? 삼성전자의 다음은 지금 전고체다라고
이미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다?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지금 이 투자라든가 또는 개발로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다. 아, 리튬 다음은 전고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만 그럴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더그 캠벨 솔리드 파워 CEO입니다. 이수화학 등 한국에서 받는 황화 리튬 물량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년 초부터 고체 전해질 공장을 가동합니다. 이수화학 등으로 황화 리튬 조달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더그 캠벨 솔리드 파워 최고 경영자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고체 전해질 생산 공장을 내년 초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연간 30톤의 전해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배터리를 제조하면 연 6메가와트씩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 BMW와 포드에 납품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짓는 두 번째 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연간 총 120톤의 고체 전해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을 비롯해서 더 많은 한국 업체로부터 황화리튬을 공급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체 전해질에 쓰이는 게 Li2S고요. 원자재로 제조 과정에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 진입 장벽이 높은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면 완성차 업체의 수요가 증가해 이 Li2S 생산량이 늘고 생산 비용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파워가 고체 전해질 소재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고요. 연구 개발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적용했을 때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점검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이 전고체 물질을 상당히 찬양하고 있고요. 더 늘리겠다. 공장도 짓겠다. 지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만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 전고체 이 시장에서 거의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리튬 다음은 결국에 모두가 전고체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성장성이 그렇게 좋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은 2030년 전기차 10대 중 한 대는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고체가 더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얼마나 늘어날까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가 여기입니다. 보이지도 않죠? 예,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뭐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0.1% 정도인데 이 0.1%가 지금 얼마? 예, 10%, 1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몇 배? 거의 100배 가까이 성장하는 몇 년 만에? 8년 만에. 뭐 길어도 10년 안에. 길어도 10년, 8년 안에 100배 가까이 성장하는 게 바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우리가 지금 차트로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향후 10년간 전고체 배터리가 고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2030년이면 10대 중에 한 대는 전고체 배터리를 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서 최대 10%까지 치솟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는 주행 거리를 늘리면서도 탑재하는 배터리 개수는 줄여서 차세대 배터리고 그리고 불이 거의 붙지 않는다.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동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800km 주행,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013년도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라타, 히타치, 교세라, 도레이, 스미토모 화학, 전고체 배터리를 이미 개발 중이고요. 독일 폭스바겐과 BMW는 2025년 누구보다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 출시를 계획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자율주행차 확대로 고성장이 이어갈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 자율주행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 데이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량 배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더 멀리 가고 더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전고체는 필수다라고 이번에 언급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부터 약 10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가 몇 배?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고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 화제와도 상당히 좀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런 거죠. 전기차 화재 위험, 과대평가냐 과소평가냐. 사실상 전기차 화재가 과대됐다 과소됐다가 아니라 언제든 간에 우리를 무섭게 또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화재가 안 날 수 있는 배터리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송산되면 불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고율은 내연차 비슷하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셀이고 셀을 여러 개 묶어 하나의 배터리 팩을 구성하고 이 팩을 가지고 만든 게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전해질 등 가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 돼서 전류가 과다하게 흐르면 당연히 불이 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불이 나게 되면은 핵심이 뭐냐? 전기차 화재 사고가 드럽게 다가오는 건 화재 발생량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연기관차 화재는 비교적 서서히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서 불이 급격하게 거세지면서 탑승자가 어떻게 보면 불을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불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고민이라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불을 막기 위한 게 뭐다?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고체 전해질로서 방금 얘기한 좀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약 100배 이상 성장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관련주는 이 CIS입니다. CIS가 매번 전고체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엮인 미코입니다. 세 번째는 나레 나노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IS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체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상당히 지금 추세적인 흐름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라든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나레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에서 주가 상승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이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부터 약 10년간 10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니 긍정적으로 관련주 보고 리튬 다음 후속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튬 다음이 전고체라는 거 알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그리고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스마트폰 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라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일열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자율주행, 관련주 시장 전망 어디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공개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두 가지 김동석 실전 매매법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0월 1일, 11월 1일, 10월 31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드립니다. 오늘 이런 이슈로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 그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까지 정리를 다 해드려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자료집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